네, 전해드린 대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지금 파장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시사를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 국조의 국민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한 지 이제 4년 반 만에 김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야당에서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제 검찰 질질 끌더니 면죄부 수사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도 뭐 좀 결론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뭐 한 20억 가까운 돈을 챙겼는데 주가 조작을 하는 줄 전혀 몰랐다, 인식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상식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4월부터 지금 시작된 수사거든요. 맞습니다. 4년 6개월을 끌었는데 예.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그때 증거가 있었으면 뭔가 결론을 내렸겠죠. 근데 그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증거가 있었다면 벌써 어떤 결론이 내렸을 거 아니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뭐 어쩔 수 없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결론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검찰을 저도 좀 비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검찰, 윤석열 정부 검찰 하지만 뭐 다릅니까 그게? 같은 검찰이죠. 예. 같은 검사들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히 어려운 수사가 아니잖아요. 네. 뭐 증거 다 있고 뭐 증인 다 있고 어차피 상황 다 알고 있고 결론만 내리면 되는 건데 진짜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느냐. 정말 비겁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눈치 본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로 눈치를 봤다면 다른 데 넘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수사심의 같은 데 넘겨서 외부인에게서 결론을 그 증거를 제시하고 외부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에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결론을 내렸느냐. 결국 별거 아닌 수사라면 결론이라면 예. 결국 이것을 키운 것은 검찰이다. 파라리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또 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보다는 이 4년 넘게 이 수사를 해오는데 결론을 너무 질질 끌은 검찰을 비판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할 거면 어차피 욕먹을 거면 빨리 처리하지 지금까지 뭐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검찰이 총장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결론을 냈다. 이런 예.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예. 도대체 왜 4시간 동안 불기소 이유를 검찰이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 네네. 검찰이 대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걸 다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마치 어떤 정황 증거가 나오면 그 정황 증거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모르고 전화 통화를 했을 거야. 김건희 예. 여사가 직접 계좌를 할 때는 네네. 계좌를 이용할 때는 모르고 계좌로 직접 투자를 했겠지. 누구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모르고 전화를 맡겼어요. 계좌를 맡겼으니까 또 몰랐겠지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봐주기로 했는데요. 예. 이게 수익금만 23억인데 결국에는 몰수 추징이 하나도 안 되죠. 그리고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80몇 억을 수익을 얻었다라고 지금 검찰은 의견서에 제출했었는데 예. 그것도 또 몰수 추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주가 조작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도 처벌이 안 되면 앞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네. 금투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검찰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나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검찰 측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주식의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로 지금 김건희 여사를 봐서 시세 조정하고 뭐 이런 거 예측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게 답다. 이게 이제 검찰 측의 입장이라는 걸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민주당은요, 어제 더 강력해진 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한 데 이어서 검찰총장 또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김 여사에 관련한 이제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수사에 전제로. 대해서. 예, 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현 정부 들어와서는 뭐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인데. 예. 그러나 전 정부에서 아마 열심히 수사했을 겁니다. 예. 당시 대통령의 뜻이 그 집권당 민주당의 뜻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타격을 주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열심히 수사했을 텐데 거기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이번에도 결론을 못 내렸다 하는 것은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새롭게 또 특검을 도입한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비해서 굉장히 검사들도 숫자가 제한되고 네. 또 수사 인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해놓은 수사를 재검토하는 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건데 물론 새로운 어떤 증거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이고 예. 또 기간도 제한돼 있고요. 근데 뭐 새로운 걸 하기는 어려울 텐데도 계속 이렇게 특검 공세를 하는 것은 이게 현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관계가 예. 약한 고리다. 이걸 보고 계속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른바 정치 공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것은 이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그 배경 설명을 지금 쭉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국감장에서도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야 간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이 정무위 국감에서 나온 발언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입니다. 권오수의 지침을 받았지만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납득이 가시냐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금융감독원장이 주가 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의 독립성이나 또는 자율성을 보호하겠다는 최초의 99년의 의지랑은 완전히 다르게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지금 진행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실제로 모릅니다. 자, 검사 출신이죠.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서 김 여사 불기소 관련 질의가 지금 쏟아지면서 금감원에 대한 국감, 뭐 김 여사 국감이 된 상황입니다. 어저께 이 국감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심한 상황인데요. 실은 금감원장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그랬고요. 주가 조작범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고 수익은 다 몰수해야 된다 취지로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지 않으면 예. 주가 조작범들이 그냥 몸으로 때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수익금 많이 벌고 그러고 나서 개인이 그냥 구속됐다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주가 조작범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야 되는데 예. 바로 검사 출신이었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했고 이 금감원이라고 하는 부서가 주가 조작 사실을 굉장히 잘 파악해서 수사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과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스는 MB 거다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MB 대통령께 아니라고 했고 예. 특검에서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조사하고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스는 MB 것이 되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하면 쉽게 봐줄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좋게만 봐버리면 이건 뭐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예.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국감에서 이제 금감원 국감인데 국감은 제대로 된 민생 국감이 안 되고 자꾸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거고 지금 오늘 중앙지검 국감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여야의 날선 공방 또 계속될 것이다. 김건희 국감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른바 3대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제 최고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 다음 주에 이제 윤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비롯해서 3대 요구 사항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용산과의 전면전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용산과의 전면전 이건 또 너무 좀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대통령실 입장을 봐서는 뭐 태도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뭐 3대 요구 사항이 꼭 과하냐 아니냐 이런 걸 또 따지면 또 뭐 아마 불쾌할 겁니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할 건데 저는 이 3대 요구 사항 구체적인 걸 떠나서 한동훈 대표 인식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인식은 맞다. 아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모든 국정 현안이 덮이고 있잖아요. 뭐 명태균 씨인가요? 그걸 가지고 시시콜콜 참 시답지 않은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뭘 한 달째 지금 국정이 계속 표류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슈가 국정 현안을 다 덮어버리고 있다.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거 인식을 해야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무슨 뭐 내부 총질이다, 내부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국정의 어떤 큰 현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서 일정한 타협점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이걸 무슨 전면전이라 생각하고 또 뭐 불쾌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 이슈가 더 이상 국정의 현안이 되지 않도록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된다. 그것이 만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어떤 뭐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먼저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도대체 국정이 지금 표류하는 데가 언제입니까, 이건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교수님,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 친윤계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요구라든가 이런 게 맞다라고 치더라도 이걸 왜 공개적으로 하느냐. 좀 독대해서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다른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언론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 지적하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지난번에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라도 왜 불쾌하게 하느냐. 같은 옳은 얘기라도 정말 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태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글쎄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기존의 어떤 이른바 정치 문법과 다른 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라도 지금 뭐 저 윤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 대표고 한 대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밑에서 조율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면 안 된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건대 뭐 그런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밖에서 봤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요구안이 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독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수용할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독대는 뭐 굉장히 파국으로 끝날 것 같고요. 긴장 관계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 활동 중단 문제도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인적 쇄신 같은 경우는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나는 의혹들에 대한 해명인데 도이치모터스 의혹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별것도 아닌 정도로 치부될 정도로 명태균 사건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져요. 윤석열 후보에게 매일같이 보고하러 가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그 여론조사 비용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걸 뭐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냈다라고 하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핵폭탄급이거든요.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그 부인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게 공천과 관련돼 있고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뭐 잘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특검이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핵폭탄
특당급 위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얘기해서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인적 쇄신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 나머지를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것만 받아들여서는 예. 한동훈 대표가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마 독대장을 박차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아마 이승훈 변호사 얘기는 박차고 나오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났을 때 만나면 일정한 타협안을 내놔야죠. 예.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여당 예. 모든 여당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공멸하는 그런 관계를 봤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당시 여당과 대통령이 충돌하면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결국 그것이 탄핵으로 갔고 여당 의원까지 찬성을 하면서 네. 이런 공멸을 봤잖아요. 역사에서. 멀지 않은 역사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뭐 불쾌하다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을 게 아니라 예. 왜 한 대표가 저런 말을 하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선거를 치르면서 그 여론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을.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이걸 고언이라고 생각해야지 예. 이걸 불쾌하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 일정한 타협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 예.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아니니까 주위에서의 조언을 듣거나 저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받아들여서 일정한 타협책을 내놔야지 그것이 결국 강대강 부딪히는 관계로 나오면 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여론조사 얘기도 해주셨고 그렇다면 임 박정훈 의원이 명태균 방지법 이거 발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쇄신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네. 보고요. 국민의힘의 쇄신 카드일 뿐만이 아니라 네. 민주당이라든가 전체 정치권의 쇄신 카드라고 예. 보여집니다. 네네.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다른 여론조사보다 확 튀지? 네네. 그리고 어떤 후보가 어떻게 갑자기 잘 나왔지? 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이 예. 의심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여론 조작을 한 업체에 대해서 업장을 폐쇄하거나 다시 못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또 이런 행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명태균 방지법은 꼭 실행되어야 되고요.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굉장히 1등이 날 수 있는 후보가 2등이 되고 3등이 되는 것들은 꼭 막아야 되고 그래서 뭐 이 경우는 여야가 막론하고 입법화도 하고 검찰 수사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재보선에서 호남 사수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요. 국민 선택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여당 강세 지역은 여당 강세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도 승리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텃밭인 호남은 사수를 했지만요. 금정에서 22%포인트의 큰 격차로 패배했습니다. 아까 이제 여론조사 얘기했는데 자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앞선 걸로 나와 있는데 열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확 바뀐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금정 결과와 그 여론조사 관계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보궐선거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의 특수성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혹시나 이런 데서 숙제를 좀 발견해야 할 필요 있다면 여야가 뭐 텃밭을 지키긴 했지만 네네. 표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인 거죠. 현재 야당이나 일부 여론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현 정부를 향한 네네. 불만이 높은 상황이고 여론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나왔을까 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은 상당히 좀 여당이 선전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뭐 전재수건 하나만 당선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네네. 이번 같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난 총선 때 금정에서 여야 대표, 예. 여야 후보 득표율 격차가 13%포인트였는데 네네. 이번에는 22%포인트로 오히려 더 벌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저는 이것을
여당도 좀 불만이 있지만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야당도 불신한다. 믿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 체제에서 예. 이런 거대 야당이 대체 하는 일이 뭐냐. 오직 그냥 정치 공세만 벌이고 있고 정말 뭐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뭐 현재 여러 가지 그 민생 문제가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바 없고 오직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 비난만 하고 있는 그런 야당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여론을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쌍방울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회유 의혹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이제 그 뭐 다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증언들이 바뀐 거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계신. 그건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 전 부지사는요,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회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뱀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이제 증언하기도 한 건데 양측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연어를 사줬다, 짜장면을 사줬다, 예. 뭐 이런 거 사줬다고 진술을 번복하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김성태 씨가 나와 있고 네. 김성태 관련 공범들이 다 밖에 불구속 상태거나 집행유예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누구에게 누구에게 좋은 진술을 해줘야지 예. 김성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주가 조작 범행이라든가 이런 것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또 자신의 횡령 배임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 검찰이 원하는 진술, 그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왜곡되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짜장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김성태가 진실을 말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조작되게 또는 왜곡되게 얘기를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결국 법원 재판에 의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어제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맞죠. 무슨 뭘 사준다고 그것 때문에 뭐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 도중에 점심이 되면 저녁이 되면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공하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증언을 아무리 누구에게 불리한 증언, 유리한 증언 하더라도 네네. 중요한 건 그 증언이 객관적 증거라든지 네. 다른 정황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든지 예. 이것과 부합해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다 법원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어떤 사람의 증언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을 진실로 받으는 절대 없습니다. 예. 객관적 증언과 부합하느냐? 아니면 뭐 배척하는 것이고 부합해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뭐 회유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 증언이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다. 이런 걸 자인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